낡은 철골 구조물 사이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가 거의 10년 동안 아무도 일하지 않은 거대한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은 나콘나차시마 주 찰럼프라키앗 공업지구의 낡은 도로가에 위치한 기계부품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지붕 구조물이 붕괴되어 여러 작업자가 한밤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아무도 감히 그곳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한 그룹의 하청 기술자들이 무너진 철골 구조물을 수리하기 위해 고용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이 비어였습니다. 그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창고를 처음 탐사하러 들어간 첫날 밤, 전기도 없고 사람도 없었지만 안쪽에서부터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8년 전 나콘나 차시마 주 찰럼프라키앗 군에서 일어났습니다. 낡은 기계부품 생산 공장은 공업도로의 끝자락 시내에서 거의 10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주변은 온통 우거진 숲과 몇 채 안 되는 집들 뿐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곳은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30대 초반의 하청 기술자인 비어는 토지 소유주로부터 낡은 태풍으로 인해 무너져 내린 철제 지붕을 수리해달라는 의뢰를 동료 액과쿠이 두 사람과 함께 받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곳을 지키는 관리인이 저녁까지 머물지 말라고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초저녁이 되면 공장 안에 아무도 없는데도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습니다. 비어는 웃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는 노인이 겁을 주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차를 몰고 들어올 때부터 4월임에도 불구하고 입에서 입김이 나올 정도로 비정상적으로 차가운 공기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장에 도착하니 커다란 철문은 붉게 녹슬어 부식되어 있었고 덩굴이 아치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안전모 조각과 고무 장화가 마치 누군가 버려두고 다시는 찾으러 오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비어가 문을 열자 쇠가 마찰하는 끼익 소리가 조용한 창고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손전등, 불빛만이 벽을 비출 뿐이었습니다. 먼지가 안개처럼 자욱했고 금속 냄새와 낡은 기름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주변을 탐색하기 시작했고 가장 안쪽 창고에서 무너져 내린 지붕 구조물과 마른 피처럼 보이는 붉은 녹자국이 철골에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여기서부터 철거를 시작하자 비어가 말했습니다. 액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위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비어 형, 방금 철골 위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어. 비어가 따라 쳐다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먼지가 그림자처럼 움직이자 세 사람 모두 잠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그들은 차 앞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햇빛이 창고 너머로 서서히 사라지고 하늘은 잿빛 또는 주황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안쪽에서부터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느린 박자로 두드리고 멈추고 다시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액이 말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마 날씨 때문에 쇠가 늘어나는 소리겠죠, 형. 하지만 비어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망치가 쇠를 내리치는 소리는 사람의 리듬이 있었지 철골 구조물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서둘러 짐을 챙겨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안쪽 창고를 지나갈 때 대세 손전등 불빛이 벽을 비추자 어두운 구석에 고개를 숙인 사람의 그림자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비어가 소리쳤습니다. 이봐요, 거기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지만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손전등을 들어 올린 바로 그 찰나 불빛이 바닥에 떨어진 낡은 안전모에 반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반사된 그림자 속에서 그들은 피 묻은 작업복을 입은 작업자가 위쪽 철골 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어는 즉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철골 위는 텅 비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더 가까웠습니다. 소리가 버려진 창고 전체에 울렸습니다. 탕,
탕, 탕. 세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본 뒤 공장에서 뛰쳐나왔습니다. 비어가 철문 너머로 뒤돌아보자 창고 안에서 마치 용접 불꽃이 튀었다가 꺼지는 것처럼 불빛이 한번 번쩍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아오는 내내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비어의 머릿속에서는 그 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망치가 쇠를 느리게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모든 것이 조용해지기 전 마지막 박자와 함께 마치 귓가에 대고 말하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 퇴근 안 했어. 비어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소리는 바로 자신의 차 뒷좌석에서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 비어는 누구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텅 빈 공터 한가운데에 우뚝 솟은 버려진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철골 구조물은 여전히 오래된 피처럼 붉은 녹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침 바람은 부드럽게 불었지만 가슴속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어젯밤 그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눈을 몇 번을 감아도 마치 귓가에 있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액과 팀이 도착했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시작했지만 너무 조용해질 때마다 비어는 창고 안에서 누군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전이 되자 공장 뒤편에서 쇠 긁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액이 돌아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바람이겠죠, 형. 하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안쪽을 감히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정오, 그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도시락을 먹고 있을 때 탕탕 하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주 창고 안에서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비어는 즉시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반쯤 열려있는 커다란 철문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대낮임에도 손전등을 들어 올렸습니다. 어젯밤에도 이런 소리가 났었죠, 형. 비어가 고개를 끄덕인 후 일어섰습니다. 그는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창고 안은 바깥보다 몇 배는 더 추웠습니다. 지붕 틈새로 들어오는 빛은 바닥을 보기에는 거의 부족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희미한 진동음이 메아리처럼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창고 중앙에 이르자 망치 소리가 갑자기 돋았습니다. 자신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완벽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비어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모든 구석에는 녹슨, 낡은 기계들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위층에서 금속이 떨어지는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먼지가 자욱해 길을 볼 수 없었습니다. 기 2층 철제 통로 위를 올려다보자 파란색 안전모를 쓴 사람이 난간에 기대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형, 위에 사람 있어요. 낸이 소리쳤지만 비어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 그림자는 위쪽 통로를 따라 걷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철제 발소리가 규칙적으로 쿵쿵 울렸고 그 그림자는 길끝에서 모퉁이를 돌아 사라졌습니다. 비어와 액은 서둘러 철제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위층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철제 난간은 방금 누군가 잡았던 것처럼 차가웠습니다. 바닥은 먼지로 가득했지만 기름 묻은 발자국이 전기 제어실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비어는 손전등으로 그 방 안을 비췄습니다. 안에는 낡은 제어반과 고장난 선풍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벽에는 검은 수트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글씨체는 손을 떠는 사람이 쓴 것처럼 비뚤비뚤했습니다. 교대 시간을 넘기지 마시오. 세 사람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액의 숨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어떤 놈이 이런 걸 써놓은 거야? 하지만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낡은 선풍기가 저절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터가 쇠를 긁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 했습니다. 비어는 즉시 방을 나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시 내려왔을 때 하늘은 색이 변하기 시작했고 바람은 거세졌습니다. 녹 냄새와 낡은 기름 냄새가 섞여 메스꺼움을 유발했습니다. 짐 정리를 마치고 막 나가려 할 때 액이 다시 창고 안을 힐끗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 아까 용접기 쪽에서 불꽃이 튄 것 같았어요. 비어가 돌아보자 창고 깊은 어둠 속에서 용접 불꽃처럼 주황색 불빛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저절로 켜진 것 같았습니다. 뒤이어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3번 선명하고 느리게 울렸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둘러 차에 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어가 백미러를 보자 공장 철문이 저절로 천천히 닫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울리는 망치 소리뿐이었습니다. 탕, 탕, 탕. 그리고 마지막 박자와 함께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지만 선명하게 속삭였습니다. 일이 아직 안 끝났어. 비어는 소름이 돋아 엑셀을 끝까지 밟았지만 그 소리는 마치 창고 안의 사람이 여전히 어둠 속에서 쇠를 두드리며 그들이 다시 일하러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뒤따라왔습니다. 다음 날 비어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는 밤새 같은 창고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규칙적으로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를 들었고 일을 버리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어는 그 느낌을 떨쳐내려 애썼지만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어젯밤 단단히 닫았던 철문이 저절로 열려 있었습니다. 애기 농담조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 누가 문 잠그는 걸 잊었나? 하지만 비어는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그가 직접 손으로 닫았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탐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장 경비원을 데려왔습니다. 그는 싹 아저씨라고 불리는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이 지역 사람으로 이곳의 역사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싹 아저씨는 낡은 손전등을 들고 앞장섰습니다. 신발이 쇠 조각을 밟는 소리가 바삭하고 울렸습니다. 아저씨는 뒤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에 망치 소리가 들리면 대답하지 말게. 비어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요, 아저씨? 사람들은 그들을 아직 교대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부르지. 말이 끝나자마자 강한 바람이 창고를 휩쓸었고 다른 철문이 누군가 미는 것처럼 끼익 소리를 냈습니다. 그들은 더 깊숙이 들어가 낡은 나무 문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문은 온통 녹슨 쇠사슬로 닫혀 있었습니다. 문에는 야간 근무자 휴게실이라고 쓰인 낡은 철제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어는 즉시 펜치로 쇠사슬을 끊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곰팡내와 낡은 쇠 냄새가 섞여 풍겨 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철제 침대 6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낡은 담요, 세제, 그리고 침대 머리맡에 놓인 물컵. 모든 것이 방금 사용한 것처럼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애기 창문을 열자 먼지가 날려 코가 따가웠습니다. 뒤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추자 나무 갈고리에 걸린 작업복이 보였습니다. 옷주머니 안에는 수틴이라고 쓰인 녹슨 이름표가 있었습니다. 비어가 이름표를 들어보니 뒷면에는 오래된 핏자국이 묻어 있었습니다. 싹! 아저씨는 그것을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틴은 여기 반장이었어. 철골이 무너졌을 때 죽었지. 아저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철골에 깔려서 죽은 게 아니었어. 창고에 갇힌 부하들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전기가 전체 철골 구조물에 누전되면서 죽었지. 비어는 굳었습니다. 창문에서 들어온 빛이 아저씨의 얼굴을 비추자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려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이 휴게실 안에서 들려왔습니다. 선명하고 묵직하게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애기 뚱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또 무슨 소리예요, 형? 탐이 손전등을 들어 벽 쪽 구석을 비췄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작은 균열이 있었습니다. 두드리는 소리는 그 바닥 아래에서 들려왔습니다. 비어가 무릎을 꿇고 바닥에 귀를 댔습니다. 망치 소리는 계속 들렸지만 이번에는 힘을 쓰는 사람처럼 희미한 헐떡이는 소리가 뒤따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래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싹 아저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바닥 아래는 물품 보관 공간이야. 사고가 났을 때 수리할 예산이 없어서 바닥을 그냥 덮어버렸지. 비어는 애게게 망치를 받아 바닥을 가볍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사된 소리가 텅 빈 것을 보니 아래가 정말로 공동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같은 박자로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되돌아왔습니다. 비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즉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저씨, 정말 아래에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싹 아저씨는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없어, 얘야. 하지만 그들은 아직 떠나지 않았지. 바로 그때 천장에 매달린 낡은 전구가 이리저리 흔들렸습니다. 창문 틈으로 강한 바람이 불어 들어왔습니다. 나무 갈고리에 걸린 낡은 작업복이 가볍게 날렸지만 비어는 그것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맹세할 수 있었습니다. 소매가 마치 누군가 입고 있는 것처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쇠가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탕. 애기 소리쳤습니다. 나가요, 형. 세 사람은 그 휴게실에서 서둘러 뛰쳐나왔습니다. 문이 닫히자 쾅 하는 소리와 함께 망치 소리가 즉시 풀었습니다. 모두 방 밖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싹 아저씨는 합장을 하며 말했습니다. 그들을 방해하지 말게. 그들은 자기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비어가 나무 문을 돌아보자 바닥 아래쪽 가장자리에서 희미한 핏자국이 천천히 길게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소리 속에서 버려두지 마. 아직 안 끝났어. 라고 말하는 듯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어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이 공장에는 단지 쇠의 메아리뿐만 아니라 아직 퇴근하지 않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벽과 이 바닥 아래에 갇혀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업자 휴게실을 발견한 다음 날, 비어와 그의 팀은 하루 쉬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의 이미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닥 아래에서 들려오던 두드리는 소리, 문에서 흘러나오던 빗자국, 그리고 저절로 소매를 들어올리던 작업복. 모든 것이 귀와 눈에 박힌 듯하여 공장을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누군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비어는 시장에 있는 임대방으로 돌아가 잠을 청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적 속에서 그는 창문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탕, 탕, 탕. 비어는 서둘러 일어나 커튼을 열었지만 밖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지붕을 따라 흘러내리는 빗줄기와 베란다 바닥에 있는 기름 묻은 작은 진흙 발자국 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공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액과 탓은 창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두 어제 겪은 일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비어, 형, 그만둘까요? 제 생각에 여긴 정상이 아니에요. 취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만두고 싶었지만 발주처에서 선금을 지불한 상태였습니다. 일을 하지 않으면 큰 돈을 돌려줘야 했습니다. 비어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루만 더 해보자. 만약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일을 끝낼게. 그들은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내내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덮으려는 듯 공구 소리가 창고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 바람이 거세지고 빛이 희미해지자 반쯤 닫아두었던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애기 돌아보고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비어 형, 저기 사람 있어요. 비어가 시선을 따라가자 창고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남색 작업복에 낡은 안전모를 쓰고 있었고 얼굴과 몸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비어가 가까이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누구신데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이 공장은 폐쇄됐습니다. 그 남자는 대답하지 않고 창고 안쪽을 가리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쪽이 아직 안 끝났어. 비어는 온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액과 넷은 이미 뒤로 물러섰지만 비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한 걸음씩 어둠 속으로 물러나더니 천천히 안쪽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어는 서둘러 따라 들어갔지만 창고 안은 텅 비어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높은 철골 위에서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탕. 그 박자는 마치 누군가 철골 위에 못을 박고 있는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비어가 고개를 들자 손전등 불빛 속에서 기름 묻은 작업복 바지를 입은 한 사람의 다리가 보였습니다. 그는 머리 위 철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더니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액형, 철골 위에! 비어가 소리쳤습니다. 액이 위로 불빛을 비췄지만
그 순간 손전등 불빛이 눈에 반사되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평범한 작업자가 아니었습니다. 몸이 새까맣게 탄 한 남자의 형상이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쇠망치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 절반은 뭉개져 있었고 남은 한쪽 눈에서는 작은 불꽃이 번쩍였습니다. 이를 버리지 마. 쉰 목소리가 그 입에서 흘러나왔고 그 형상은 철골에서 발을 떼어 그들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창고 전체가 즉시 조용해졌습니다. 지붕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비어는 주저앉았습니다. 손은 차갑고 땀으로 흠뻑 젖었습니다. 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도 저랑 같은 걸 본 거죠? 비어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분명히 아직 여기 있어. 그날 밤 비어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일 밤 들리는 망치 소리가 무엇으로부터 오는지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창고 문 앞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바람은 고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선명하고 아주 가까이에서 탕, 탕, 탕. 비어는 일어나 천천히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망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그는 창고 중앙에 멈춰 서서 어둠 속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용접기 유리에 비친 그림자 속에서 그는 한 줄로 서서 일제히 쇠를 두드리고 있는 작업자들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새까맣게 타 있었고 어떤 이는 눈이 없었고 어떤 이는 입이 없었지만 모두 계속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비어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이미지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귓가에는 마치 모든 방향에서 동시에 들려오는 듯한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우리는 아직 교대하지 않았어. 그 후 창고 철문이 쾅 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비어는 단 한순간도 조용했던 적이 없는 공장의 어둠 속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비어는 공장에서 밤을 새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들리는 망치 소리가 누구에게서 나는 것인지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공장 경비원인 싹아저씨는 계속해서 말렸습니다. 밤늦게 있지 말게 얘야. 좋지 않아. 하지만 비어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보고 올게요 아저씨. 싹 아저씨가 돌아간 후 창고 전체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비어가 곁에 켜둔 손전등 불빛과 작은 촛불 한 자루뿐이었습니다. 철골 틈새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가 휘익하고 울렸고 새는 지붕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어둠 속 발소리처럼 메아리 쳤습니다. 비어는 나무 상자 위에 앉아 반쯤 무너진 철제 지붕 구조물을 응시했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자정정각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탕. 느리고 묵직하고 계속해서 비어는 손전등을 들어 비췄습니다. 소리는 창고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그곳에는 몇 년 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않은 낡은 용접기 한 대가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소리가 울려 퍼졌고 망치 소리는 점점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닥에는 쇠망치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망치머리는 녹으로 얼룩져 있었지만 손잡이는 여전히 방금 잡았던 것처럼 따뜻했습니다. 비어는 어둠 한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등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미하지만 가까이에서 들리는 뚜렷한 숨소리, 타는 쇠 냄새까지 맡을 수 있었습니다. 비어가 코에 돌아섰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했습니다. 바로 그때 위층에서 쇠가 떨어지는 쿵 하는 요란한 소리가 났습니다. 뒤이어 철골 위를 걷는 묵직한 발소리가 쿵쿵 울렸습니다. 비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깜빡이는 손전등 불빛 속에서 그는 철골 위를 맴도는 여러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모두 남색 작업복에 안전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망치와 용접 토치가 들려 있었고
마치 정말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이리저리 걸어다녔습니다. 비어는 입을 열어 부르려 했지만 그 찰나에 모두가 동시에 멈춰서서 천천히 고개를 내려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타 있었고 눈은 칠흑같이 검었습니다. 어떤 이는 입이 없었지만 남아있는 모든 입이 동시에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망치 소리가 창고 전체에서 동시에 바닥이 흔들릴 정도로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탕. 비어는 서둘러 뒤로 물러났고 촛불이 훅 꺼졌습니다. 창고 중앙에서 용접기 불빛이 저절로 번쩍하고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불빛 속에서 그는 한 남자의 형상을 보았습니다. 싹 아저씨가 말했던 반장 수틴이었습니다. 얼굴 절반은 새까맣게 탔고 다른 절반에서는 여전히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쇠망치가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수틴이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어서 좀 해줘. 일이 아직 안 끝났어. 그리고 그는 비어에게 망치를 내밀었습니다. 비어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받고 싶지 않았지만 그 형상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치 눈앞에서 불이 타오르는 듯한 매캐한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비어는 뒤로 물러나다 벽에 부딪혔습니다. 저는 그냥 지붕을 수리할 뿐이에요. 당신들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수틴이 마른 웃음을 지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도 그냥 일하고 있을 뿐이야. 말이 끝나자마자 창고의 모든 불이 동시에 환하게 켜졌다가 펑 하고 꺼졌습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칠흑 같은 어둠과 앞을 비추는 비어의 손전등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곳에는 사람도 용접기도 없었습니다. 단지 불빛에 반사된 것처럼 바닥에 드리워진 여러 작업자의 그림자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은 없었습니다. 비어는 천천히 뒤로 물러나 창고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는 액과 물을 소리쳐 불렀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귓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를 필요 없어. 그들은 돌아갔어. 비어의 몸이 굳었습니다. 망치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탕, 탕, 탕. 이전보다 더 빠르고 묵직하게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손전등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본 광경은 창고 중앙에 서 있는 수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5, 6명의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그를 향해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끝낼 수 있게 도와줘. 그리고 모든 소리가 끊기고 정적과 함께 비어의 심장이 세차게 뛰는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공장이 마치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동되는 것처럼 불빛이 하나씩 켜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어는 의식을 잃었다가 창고 한가운데서 깨어났습니다.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공구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어젯밤 켜두었던 작은 촛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문은 잠긴 적이 없었던 것처럼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비어는 일어섰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귀가 멍멍했습니다. 어젯밤의 마지막 광경이 머릿속에 선명했습니다. 수틴의 새까맣게 탄 얼굴과 우리가 끝낼 수 있게 도와줘라고 동시에 말하던 작업자들의 목소리. 그는 창고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아침 공기는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싹 아저씨는 길가 나무 아래에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어젯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비어가 즉시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쉬고 떨렸습니다. 싹 아저씨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창고 안을 바라보며 길게 한숨을 쉬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기는 한때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철강 공장이었지. 그때는 수십 명의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비어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싹 아저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8년 전 어느 날 밤 그들은 프로젝트 마감 전 마지막 야간 작업을 하고 있었어. 창고 중앙에 큰 철골 구조물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고 용접 불꽃이 철골에 누전되면서 전체 시스템에 전기가 흘렀지. 아저씨는 말을 멈췄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어. 아무도 빠져나오지 못했지. 반장 수틴을 포함해서
비어는 침을 삼켰습니다. 그는 머릿속의 그림과 어젯밤 본 것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무도 시신을 수습하지 않았나요? 싹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을 때 누가 누군지 분간할 수 없었어. 어떤 사람은 온몸이 탔고 어떤 사람은 철골 구조물에 끼어 있었지. 그래서 주인은 소문을 덮고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일부를 시멘트로 덮어버렸어. 싹 아저씨가 창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때부터 매주 금요일 밤이면 창고 안에서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 이 근처 기술자들은 그걸 교대하지 않은 사람들의 소리라고 부르지. 비어는 굳었습니다. 심장이 가슴 밖으로 튀어나올 듯이 뛰었습니다. 어젯밤에 그들을 봤어요. 저더러 일을 이어서 끝내달라고 했어요. 싹 아저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그가 계속해서 반복해온 유일한 부탁이야. 듣는 사람들은 모두 도망쳤지. 비어는 다시 창고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뜨거운 공기 속 신기루처럼 위쪽 철골 위에 희미하게 서 있는 작업자들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바람이 철골 사이를 지나며 휘익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수십 명의 숨소리가 겹쳐진 것 같았습니다. 비어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눌렀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망치 소리가 점점 더 커져서 그것이 밖에서 들리는 것인지 머릿속에서 울리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도망쳤던 엑과 햄이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엑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어 형, 어젯밤에 제가 설치해둔 카메라에 영상이 찍혔어요. 비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엑이 주머니에서 플래시 드라이브를 꺼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습니다. 일부러 켠 게 아니에요. 형이 창고에 있을 때 카메라가 저절로 녹화했어요. 비어와 싹 아저씨는 서둘러 낡은 노트북으로 확인했습니다. 영상은 대부분 어두웠지만 용접 불꽃이 번쩍이는 몇몇 구간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비어는 혼자 서서 카메라에는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어의 손은 쇠망치를 들고 지붕 구조물을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그가 두드릴 때마다 영상 속 망치 소리도 동시에 울려 퍼졌습니다. 애기 침을 삼켰습니다. 어젯밤에 형 혼자 있었던 게 아니에요. 분명히. 싹 아저씨가 쾅 소리를 내며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만해, 얘야. 더 이상 보지 마. 비어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머릿속에서 우리가 끝낼 수 있게 도와줘. 일을 버리지 마. 교대하지 않은 자들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그는 즉시 일어섰습니다. 아저씨, 저 다시 들어갈 거예요. 싹 아저씨가 놀랐습니다. 안 돼. 얘야, 그건 산 사람의 일이 아니야. 비어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안에서 누군가 부르는 것처럼 확고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가서 끝내야 해요. 그러고 나서 비어는 혼자 창고로 다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철골 사이로 길게 비쳤습니다. 그의 모습은 서서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들려오는 유일한 소리는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뿐이었습니다. 느리고 선명하게 마치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조용해지기 전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는 창고 안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이었습니다. 이제 교대해도 돼, 수틴. 하지만 그 목소리가 귀신에게서 나온 것인지 비어의 입에서 나온 것인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비어가 창고로 다시 들어간 후 아무도 그가 나오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엑과 벳은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차를 몰고 공장 앞으로 돌아오자 철문은 저절로 닫혀 있었습니다. 안은 바람 소리조차 없이 조용했습니다. 이 망설였습니다. 형, 우리 들어갈까요? 엑이 침을 삼켰습니다. 들어가서 잠깐이라도 보자. 적어도 비어 형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아야지. 두 사람은 손전등을 들고 창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자욱해 거의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 냄새와 타는 냄새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창고 중앙 바닥에는 비어의 쇠망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엑이 몸을 숙여 집으려 했지만 손가락이 손잡이에 닿는 순간 위층에서 또 다른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선명하고 가까운 소리였습니다. 구이 움찔했습니다. 비어 형 소리가 분명해요. 두 사람은 서둘러
철제 계단을 뛰어 올라갔지만 2층에 도착했을 때 위쪽 통로는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마치 무언가 신호를 방해하는 것처럼 빠르게 깜빡였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두 사람은 통로 끝에 있는 제어실을 보았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컴퓨터 화면처럼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애기에 앞장섰습니다. 한 손에는 손전등을, 다른 한 손에는 쇠막대를 들었습니다. 망치 소리는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탕탕탕. 방 앞에 도착한 애기 문을 살며 시 밀었습니다. 방 안에는 온통 녹슨 제어반이 있었습니다. 낡은 컴퓨터 모니터는 몇 년 동안 전기가 공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희미한 파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공장 곳곳에 CCTV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모든 화면이 동시에 다른 각도의 영상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액과 그진 쳐다보다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화면에는 비어가 창고 중앙을 걷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쇠망치를 들고 계속해서 철골 구조물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주위에는 여러 명의 작업자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그 불빛 속에서 그들에게는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어가 그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 액은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가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바로 그때 찌직하는 전기 충격 소리가 났고 모든 화면이 꺼졌습니다. 단 하나의 화면만이 서서히 다시 켜졌습니다. 그 화면에는 그들이 서 있는 바로 그 제어실에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 속에는 그들 뒤에 또 다른 사람의 그림자가 서 있었습니다. 애기 튼 돌아섰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애쓴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분명히 이 안에 있어. 차가운 바람이 휙 불었고 머리 위에 전구가 흔들렸습니다. 쇠가 마찰하는 끼익 소리가 나더니 제어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저절로 닫혔습니다. 손전등이 퍽 꺼지고 깜빡이는 컴퓨터 모니터에 불빛만이 남았습니다. 그 화면 속에서 비어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위에는 이제 수십 명의 작업자가 있었습니다. 모두 천천히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입꼬리가 비웃듯 올라가고 눈은 칠흑 같았습니다. 화면 속 목소리가 동시에 말했습니다. 교대할 수 없어. 끝내야만 해. 비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하지만 바로 그때 차가운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혔습니다. 애기 돌아보자 뒤에 수틴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새까맣게 탔고 입은 찢어져 안쪽 이빨이 보였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줘. 그리고 그 형상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은 다시 칠흑같이 어두워졌고 용접기 소리가 들려오며 타는 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액과 에잇은 서둘러 문을 밀어 열었지만 문을 열자 밖은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칠흑 같은 밤의 창고로 변해 있었습니다. 창고 중앙에는 비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린 채 서서 느리게 쇠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탕, 탕, 탕. 비어, 그만해, 형. 액이 있는 힘껏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비어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돌아보지 않은 채 천천히 말했습니다. 조용히 해. 반장님한테 혼나. 그리고 반장 수틴의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려왔습니다. 아주 좋아. 비어. 계속해. 창고의 모든 불이 순식간에 켜지면서 주위에 줄지어 서 있는 수십 명의 작업자 형상이 드러났습니다. 모두 동시에 쇠를 두드렸고 그 소리는 마치 공장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에과스엔 꼼짝도 못하고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업자들 사이에 그는 비어가 줄 한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과 똑같은 남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그림자는 없었지만 눈은 그들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리고 입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돌아가. 여긴 더 이상 사람이 필요 없어. 창고의 불이 퍽 꺼졌고 망치로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3번 더 울린 후 모든 것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마치 아직 교대하지 않은 공장 전체의 한숨소리처럼 철골 구조물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바람소리만이 남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경찰과 구조대가 공장을 수색했습니다.
어젯밤 이상한 소음이 들리고 세 사람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창고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싸움의 흔적도 사람도 없었습니다. 단지 시멘트 바닥 중앙에 한 줄로 놓인 작업 도구와 쇠망치뿐이었습니다. 제어실 벽에는 검은 붓으로 새로운 글씨가 휘갈겨져 있었습니다. 손을 떠는 사람이 쓴 것처럼 비뚤비뚤한 글씨였습니다. 일은 끝났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교대하지 않았다. 경찰은 장난이라고 생각했지만 싹 아저씨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어젯밤 새벽 2시에 창고 안에서 주황색 불빛이 번쩍이는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정말로 용접기를 켜고 일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토지 소유주는 그 지역을 영구적으로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장 문은 철로 단단히 봉쇄되었지만 싹 아저씨는 여전히 바깥 울타리를 관리하는 사람으로 남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 그는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3번 울렸다가 조용해지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엣과 엣은 그 지역을 떠났습니다. 아무도 그 일에 대해 감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잠들 때마다 계속해서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희미한 불빛에 둘러싸인 창고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비어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서둘러 반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그는 그곳에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옷에 밴 쇠농 냄새와 함께 매번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거의 1년이 지났을 때 싹 아저씨는 새로운 기술자 그룹이 공장 지붕을 철거하기 위해 고용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들어갔지만 저녁에는 모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남은 사람들은 창고 안에서 마치 누군가 일하고 있는 것처럼 느리게 쇠를 두드리는 망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이전처럼 3번 울렸습니다. 탕, 탕, 탕. 다음날 아침 문을 열고 들어가자 창고 중앙에 이전 것보다 더 새로운 망치 하나가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망치 머리에는 여전히 신선한 기름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그때부터 아무도 그 공장 근처에 감히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싹 아저씨조차도 경비원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는 떠나기 전에 한마디 말을 남겼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사람의 공장이 아니야. 아직 교대하지 않은 영혼들의 공장이지. 매주 금요일 밤 그 지역 주민들은 창고에서 들려오는 느리고 묵직한 망치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용기가 있는 사람이 그날 밤 울타리 너머로 엿본다면 창고 중앙에서 번쩍이는 용접 불빛의 주황색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여러 작업자의 그림자가 이리저리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보지 않지만 당신은 그들이 당신을 봤다는 것을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자 속에서 파란색 안전모를 쓴 한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낮은 목소리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대 시간을 넘기지 마. 그러고 나면 불빛이 훅 꺼지고 밤 공기 속에 희미하게 울리는 망치 소리만이 남습니다. 탕, 탕, 탕. 모든 것이 조용해지기 전 마지막 소리는 마치 공장이 다시 작업을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코랏에 버려진 창고에서 들리는 망치 소리가 귀신의 소리인지 아니면 아직 일을 끝내지 못한 사람의 소리인지는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매주 금요일 밤 주황색 불빛이 어둠 속에서 다시 한번 번쩍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바람을 타고 흘러나오는 속삭임과 함께 일을 버리지 마.